네, 안녕하세요. 순환스탁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는 전일 좀 약세로 시작한 다음에 뭐 반등이 나올 거냐 아니면은 약세로 유지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뭐 관전 포인트다 말씀드렸는데, 뭐 글로벌 증시 상황에 맞게 좀 아래쪽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월요일날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뭐 아주 뭐 과도한 하락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뭐 아직 그 35,800 구간 정도에서 저점 매수가 나오다가 한 차례 이탈한 후에 34,800까지는 사실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데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원래 제자리 갈 정도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은 안 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 구간을 마련해야 되는 구간에서 이거는 이제 양봉은 나왔지만 강하게 뭐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하락을 좀 제한하는 정도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을 다시 내주면서 14,600 흔들기 정도 진행하고 있다. 이 하락 목표치 정도, 1차 목표치 정도까지는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하게 푸시가 들어왔고, 그래서 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올해 금리 인상 이제 한 차례에서 한 두 차례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 세네 차례 정도까지로 이제 굉장히 뭐 강하게 매파적으로 지금 돌아선 입장이죠. FOMC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조기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는 이제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될 조짐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아직 완화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근에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의 이제 천연가스 쪽 문제가 있었고, 이 어제 전해드린 이 UAE 아랍에미리트 쪽하고 이제 뭐 드론 공습에 의해서 사우디 연합군이 또 다시 한번 이제 뭐 보복 공습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유가는 이제 50일 신고가 쪽에서 이제 버티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살짝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직 해소가 안 됐다라는 거, 이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반영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증시는 먼저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아주 강하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선조정 받은 만큼 좀 덜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밀렸으니까 반등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쉬우실 수 있는데, 오늘은 개장 초부터 이 수급 동향 자체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죠. 우리가 이 상승이 나오려면은 선물 매수가 나오고 그 다음 콜옵션 매수 정도 나오면 좋다 말씀드렸는데, 선물 매수가 3, 4천 계약 들어온 건 좋았습니다. 근데 개장 초부터 풋옵션이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고, 마감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선물은 마감으로 갈수록 매수가 줄어들면서 선물 매수는 없어지고 풋옵션 매도만 남았다, 매수만 남았다. 그러면은 하락 포지션만 남은 개념이죠. 주식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늘 뭐 주식 거래는 뭐 아예 거래는 있었지만 뭐 크게 사거나 팔지 않았다라는 뜻이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기존에는 이제 1순위가 선물 매수고 2순위가 콜옵션 매수였다. 이게 매수예요, 매수. 사야 된다. 매수였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이제는 풋옵션을 좀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가 이렇게 있고 풋옵션 매도는 3순위였다라고 하면은 1순위가 바뀌었어요. 이제 1순위가 풋옵션을 매도하는 거 팔아야 된다. 좀 줄여야 됩니다. 풋옵션 매도하는 게 1순위, 2순위가 선물 매수, 3순위가 콜옵션 매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풋옵션 매수가 이 매도가 좀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저 아래로 계속 내려가기만 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 중반 이후 지나고 나면은 조금은 양호해질 것이다. 다음 주 초에는 또 다시 뭐 눈치 보기,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는 나오겠지만, 주 중반 이후 주 후반 정도부터는 이제 반등 정도는 모색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쪽으로 뭐 넘어가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T 쪽은 뭐 여전히 뭐 그 하락을 뭐 제한하는 정도, 삼성전자도 뭐 밀리긴 했는데 뭐 제한적인 하락 정도만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이제 뭐 소폭 강세권 정도 유지해준, 개파락 나왔지만 다시 한번 13만원 쪽으로 붙어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이닉스가 조금 더 밀려도 이상할 게 없는데
잘 버티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쉬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잘 버텨주고 다시 한번 하이닉스가 13만 원 넘어가고 삼성전자가 82,5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뭐 살아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올해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를 봐야 되는데 카카오그룹주가 또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 김범수 의장이 8천억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룹주들 카카오를 비롯해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쪽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때 골목상권 침해부터 시작해서 기업 윤리적인 측면 때문에 정치권에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쉬어갈 때 반등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등은 나오는데 저라면은 아직까지 이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리스크가 있다. 이 뭔가 지금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흘러가고 하는 사건이 이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뭐 정치권 쪽으로 돌아가는 화살을 대기업으로 돌리는 게 뭐 관례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를 이제 주 타겟으로 삼고 카카오, 네이버 등등에서 전체적으로 대기업 쪽으로 이제 뭐 때리는 걸 시작을 했는데, 이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한 차례 반등 나올 때 좀 줄였다가 이제 대선 끝날 때쯤이나 끝나고 나서나 그쯤에 보시는 게 좀 이제 좀 마음이 편하실 거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뭐 김범수 의장에 대한 탈세 의혹, 거기에 임원진들이 이제 스톡옵션 매도한 것들, 이런 부분까지 겹치면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먼 미래까지 생각한다면은 뭐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카카오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한 봄 정도에나 그때나 이제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고 그때부터 고려를 해야지 무조건 매수도 아닙니다. 고려할 만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 이런 리스크들이 조금 해소된 다음에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카카오 게임즈만 조금 덜 밀렸는데 뭐 상황은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식회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코스닥 퇴출될 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정도면은 큰 사건이 이제 메인으로 잡혀 있는 뭐 매출 부풀리기부터 시작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런 부분이 매출 부풀리기 쪽으로 해서 잡혔다. 그러면 이러면은 또 이제 거래 정지되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혐의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입증하지 못했고 그럼 무혐의라는 것이죠. 지금 3년 넘게 끌고 오는 동안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중선위에서 또 이제 뭐 안건으로 상장하지 못했습니다. 증거 부족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자분들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한국거래소에서 재고평가 논란에 상관없이 코스닥 상장 요건은 충족돼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상장 폐지 걱정하시는 분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금감원이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고발을 진행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증선위에서는 이번에 안건 상정도 안 한 게 증거가 좀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불충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경향신문에서 공격적인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소설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밀린 이 구간은 밀릴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밀렸죠.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확정적인 것처럼 기사를 좀 내보내면서 불안감을 이제 증폭시켜서 밀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하게 밀린 거고 말도 안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자리는 돌아가야 되겠죠. 빠르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가느냐 차이지, 그 구간은 회복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M2N 이런 기업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신라제는 이제 상장 폐지로 뭐 결정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개선 기간을 다시 한번 부여받으면 되겠죠. 현재 개선 기간에 제대로 개선된 게 없는 것 같다. 제대로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다시 한번 이제 이의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 18일까지 이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겠죠.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개선 기간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M2N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기업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라젠을 이 품에 안을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어요. 좀 단단한 곳에서 좀 자금줄이 좀 탄탄한 곳에서 인수를 하면 모르겠는데 좀 M2N 정도면 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거는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감원에서 에이프로젠 매드에 대해서도 에이프로젠과 흡수합병하는 이 관련해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이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합병을 안 하겠다가 아니고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요구 사항에 맞춰가지고 좀 알맞게 양식에 맞게 해가지고 보내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악재 뭐 문서를 이제 제대로 확실하게 못 보냈으니까 문제는 되지만 기업 자체에 뭐 펀더멘탈에 무리가 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제 기업에 무리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뭐 1,700원 위쪽 올라오면은 관심 가져보면 되겠죠. 자, 어제 중동 지역 이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SOL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직접 공습에 참여해서 좀 밀려 있는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뭐 하루 만에 또 올라와주고 있네요. SOL은 9만원 쪽으로 붙어가주면 언제든지 뭐 매매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앙에너비스나 흥구석유 이 종목들이 뭐 가장 뭐 기본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인다. 대신 단기로 치고 빠져야지 이거는 쭉 뭐 투자의 개념으로 들고 가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에너비스 22,500원 넘어와 있는데 22,500원 이 구간이 또 중요하다. 근데 지금 뭐 워낙 많이 올라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24,500원 구간으로 이제 대응 가격 좀 올리면서 24,500원 유지하면 보유 이탈하면 뭐 정리한다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뭐 정리한 다음에 좋으면은 추후에 또 단기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홍구석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7,800원 넘어가면 한 차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쪽으로 더 강하게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감 얘기가 또 나오면 이제 풍산을 비롯해서 뭐 고려해안이라던가 뭐 이구산업 같은 이런 종목들이 비철금속 가격 상승 기대감 계속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련주들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뭐 급등주는 아니지만 뭐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또 이렇게 또 계속 이제 여파를 몰고 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면 또 금리 인상 얘기가 또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올랐죠. 하나금융지주나 이런 이 금리 인상 수혜주들, 은행주, 보험주 뭐 이런 쪽은 뭐 기본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생보사보다 저는 손보사를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이런 생보사들도 움직이긴 했지만 이런 현대해상이나 이런 손보사들이 조금 더 움직임이 좀 탄력적이고 좋지 않냐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뭐 이제 손보사 저희는 뭐 DB손해보험을 이제 트레이딩 하는데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26,000원 돌파하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큰 소식 중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라는 게임사, 뭐 디아블로라던가 뭐 유명한 게임들을 뭐 요즘에 오버워치인가요?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유명한 이 블리자드사를 687억 원에 687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2조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손오공, 뭐 엠코 뭐 이런 종목들, 뭐 JMI, YJM 게임즈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맥스나 컴투스 홀딩스 뭐 이런 쪽은 이제 너무 많이 밀리지 않았느냐, 메타버스 쪽도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조금 올랐고요. 뭐 성호정자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부품을 납품한다라고 하면서 좀 움직였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청약 증거금이 저희가 뭐 메인에도 써드렸듯이 무려 100조를 넘어서 114조 원. 그리고 신청 건수는 440만 건, 440만 명이 신청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한 80조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SKI 테크놀로지도 뭐 당연히 넘을 거라고 생각했고 넘어서 이제 새로운 역사, 전설을 써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은 조금 나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한 금요일 정도부터는 좀 나아질 수는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뭐 마켓컬리 관련주가 다음 타자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우양을 비롯해서 뭐 KCPD나 흥국 FMB 같은 쪽, 뭐 그리고 유통사 쪽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켓 컬리 얘기가 나올 때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치고 빠지는 개념으로, 왜냐면은 이게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컬리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한 2년 정도를 지금 계속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상장 이슈를. 그래서 뭐 국내 상장안에 나스닥 상장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올해 봄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이제 컬리 같은 경우도 다음 타자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조금 뒤숭숭해서 좀 어려우실 텐데, 어려운 구간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이제 그만할 게 아니라 지속해서 하실 거라고 하면은 일부 현금을 만들어 놓으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시장이 좀 밀려서 내 종목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밀리고 있더라도 걱정되지 않는 종목을 들고 간다던가, 둘 중 하나 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 내가 걱정되지 않는 종목, 이 종목은 성장하는 종목이고 앞으로도 성장할 종목이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앞으로 더 갈 거야. 그러니까 조금 밀리면은 뭐 더 사던가, 아니면은 그냥 들고만 가도 걱정은 없어 하는 종목을 들고 계시던가, 아니면 뭐 현금을 일부 가져가신다던가, 아니면 일부를 뭐 금리 인상 수혜주 쪽으로 조금 교체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언제든지 뭐 저희 쪽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일찍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